우선 한참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던 펜터민 제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펜터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강력한 식욕 억제 작용을 하는 만큼 오남용 시에 기분이 널뛰거나 몸이 떨리고 심할 경우에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원장님이 처방해주신 비만약 덕분에 살이 정말 쭉쭉 빠졌어요. 감사합니다. 피디님 정말 날씬해지고 또 건강해 보여서 저도 정말 뿌듯해요. 사실 피디님뿐만 아니라 저희 제너리스 일산점에서 처방하고 있는 비만약이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인정받으면서 365일 많은 분들이 내원해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복용하면서 별로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사항은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비만약이 원래 잘못 복용하면 부작용이 많은 약이라면서요? 네, 아무래도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장님, 꿀팁튜브 구독자분들이 저처럼 안전하게 비만약을 복용하고 효과 보실 수 있게 비만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너리스 비만약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올바른 비만약 복용 방법과 제너리스 비만약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요즘은 비만약의 종류도 참 다양해졌잖아요. 비만약 종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비만약을 들자면 향정신성 의약품 계열의 식욕 억제제를 언급할 수 있어요. 이는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갖는 비만약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에요. 이 향정신성 의약품 식욕 억제제는 교감신경계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고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타 비만약보다 식욕을 억제시키는 데는 효과가 뛰어난 약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식욕 억제에 효과가 크다고 알고 있는 나비약, 눈사람약 등도 바로 이 향정신성 의약품 비만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비만약은 위고비, 삭센다와 같은 GLP-1 유사체 비만약, 비만주사인데요.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GLP-1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시켜 식후 혈당 상승을 막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어 있어요. 위고비, 삭센다 같은 주사제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비만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외에도 음식물 섭취 시에 영양소의 흡수를 막는 약들도 있는데요. 지방의 흡수를 억제해 변으로 배출시키는 제니칼 같은 지방 흡수 억제제 등의 최근에는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비만약들이 다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약들의 부작용은 뭘까요? 네, 어떤 약이든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듯 비만약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우선 GLP-1 계열의 위고비, 삭센다의 부작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다뤘던 위고비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는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한참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던 펜터민 제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펜터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강력한 식욕 억제 작용을 하는 만큼 오남용 시에 기분이 널뛰거나 몸이 떨리고 심할 경우에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또 펜터민과 함께 많이 처방하고 있는 펜디메트라진의 경우에도 펜터민보다는 효과가 조금 약한 만큼 부작용도 그보다 더 조금 적은 정도로 발생할 수 있지만, 잘못 복용할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불안, 불면증, 흥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많이 처방하고 있는 디에틸프로피온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보다는 부작용 보고는 적지만 이 역시 잘못 복용하였을 때 어지럽거나 불안, 초조함, 입마름 증상 등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혈압 상승,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비만약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미 복용 중이신 분들 중 부작용을 겪고 있는 분들은 따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흔한 부작용인 식욕 억제제 약물의 의존 현상을 예방을 하려면 반드시 의료진이 복용 지도한 대로 약을 복용해 주셔야 되세요. 특히 휴지기는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약물 복용 후에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면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비만약 복용 후에 불면증이 생겼다면 식욕 억제제는 저녁에는 복용하지 마시고 아침, 점심, 오후 시간대에 복용하시면 불면증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어요. 또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혈압과 심박수 모니터링을 통해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심해진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사실 저는 처방해 주신 약 복용하면서 부작용이나 불편함을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비만으로 고민 중인 지인들에게 원장님하고 상담받아보라고 조언을 했는데 제가 처방받은 제너리스 비만약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희 제너리스 일산점에서 처방 중인 비만약은 단순 일괄 처방이 아닌 체계적 그리고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약은 크게 메인약과 슬림 S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메인약을 보시면 주마다 처방이 다 달라서 한 달 처방 받으셔도 주별로 약이 달라지고요. 메인약은 하루에 3번 복용하시게 되는데 대략 8시약, 12시약, 4시약 이런 식으로 하루 4시간 간격으로 3번 복용해 주시면 되세요. 메인약은 단순 식욕 억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대사율을 높여주는 약이나 붓기를 빼주는 약들이 조합이 돼 있어서 하루 3번을 꼭 잘 챙겨주시는 게 좋으세요. 다음으로 이 슬림 S약의 경우는 하루 2번 식전에 복용하시도록 되어 있는 음식물 흡수 억제제인데요. 기름약, 탄수화물 억제약, 복합 음식물 흡수 억제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조합이 된 저희 제너리스 비만약을 같이 복용하시면 대략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한 달에 5kg 정도 감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감량하는 약을 목표 체중이 될 때까지 쭉 복용을 하시고 추후에는 요요 예방을 해주는 유지약 등의 개념이 또 별도로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내원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만약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 우리 PD님도 효과를 보신 제너리스 비만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비만약은 어떻게 처방하고 복용하느냐에 따라 효과를 제대로 보면서도 안전성도 보장이 되니까요. 비만약 처방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잘 숙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